연끌족들이 버틸 만큼 버텼다라고 하며 투매할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뭐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지금은 가장 빨리 움직여서 가장 빨리 현실적인 가격에 팔아내는 사람들이 그나마 최악수를 면하는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10억에 샀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집값이 6억이더라. 7억이더라. 근데 자기가 들어갔던 돈 3억 다 날라갔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팔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고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용자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나올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은행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잡아먹힌다라는 의미가 뭐냐? 10억짜리 집인데 대출이 6억이라고 치면요. 집값이 6억으로 내려가면 은행에서 1, 2억은 상환대출하라고 바로 들어옵니다. 상환 못하면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권하죠. 혹은 대출 연장, 대출 기간을 금리는 1, 2% 올리고 30년짜리를 40년으로, 40년짜리를 50년으로 늘리게끔 할 겁니다. 사실상 죽을 때까지 이래가지고 빚 갚으라는 얘기인 거죠. 고금리로 왕창 때려가지고 못 도망가게 만듭니다. 투잡, 쓰리잡 미친듯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60, 70, 80 되면요. 병 들어가지고 그냥 쓸쓸하게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내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겠지만 돈은 내가 가진 원래 원금은 다 날리겠지만 적어도 빚은 없이 새로 시작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님을 잘 알죠. 근데 나중에 집값이 10억에서 6억 돼가지고 그냥 1억, 2억 원금 상환 들어오고 대출이 잘 늘어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절망하면서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어쩌면 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걸려들었죠. 지금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빼고는 팔아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있잖아요. 금감절약하고 고정비 최소한 줄이고 무조건 저축하고 대출이 작았고 악착하게 살면 또 다시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저기 파주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부 다 빚이에요. 가진 돈이 하나도 없나 봐요. 근데 어떻게 5억짜리 집을 살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의아한데 이랬든 저랬든 샀다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축구한다 그래야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 수 있으면 팔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1억 올라가지고 6억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그런 결정은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확실한 건 뭐다?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착착착 올라가고 뭐 여유 챙기고 이래저래 수월하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더 조심하면서 더 신중하게 살아갈 공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언제든 개판된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들이 계속 생깁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30들이 걸려들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하반기가 돼서 가상금리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 때문에 금리가 2, 3% 올라가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되면 더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허둥지둥 되면서 앞다퉈서 팔려고 물량을 대거 내놓겠죠. 그리고 그 전부터 기준금리 3.5%, 3%일 때부터 연체해가지고 답이 없는 사람들이 또 서서히 뭐 경매로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하겠죠. 경매 시장하고 일반 매매 시장하고 뭐 다르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뭐 확실한 건 뭐다? 물량들이 대거 나올 거다라는 거죠. 대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겠습니까? 아니죠. 대략 겁나서 아예 그냥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걷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물가가 올라가지고 난리라 그러죠.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냉동밥을 왕창 사놓고 그걸로 때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어렵죠.
미국이 지금 한국이 계속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요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걸 추종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중국 수출이 대폭 줄었죠. 그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가 심각합니다. 뭐 이래저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면 초과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뭐 제가 윤석열 정부를 욕한다고 해서 제 삶이 나아질 것도 아니고 좀 현실적으로 좀 이제 균형 잡힌 시각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죠. 이래저래 좀 더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앞으로 한국의 혹독한 경제 충격, 소비 급감, 그리고 온갖 좀도둑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이 아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모든 건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가 다르게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빚까지 내서 뭐 집 사가지고 돈 벌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게 가짜였음을 이제 알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제 거품이 점점 더 커져서 그 거품의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엄청나게 살벌한 경제 현실은 우리를 더 움츠러들게 하고 완전 무소비에 가까운 그리고 뭡니까 참살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버리는 삶, 피우는 삶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극단적인 소비 실종이 아마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옛날에는 뭐 하와이도 가고 중산층들 되게 소비력이 강했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직장인들이 도시락 당연히 싸다니고 뭐 함부로 외식 안 하고 외식은 정말 특별한 일, 뭐 환갑잔치 아니면 결혼기념일 이런 때나 가는 아주 특별한 일이 돼버렸다고 하죠.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게 당연하고 그것도 되게 국수 같은 거 정말 간단하게 먹는 그런 걸로 배 채우는 경우가 하다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저렇게 빚진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고 소비가 급감하면 당장에 몇 년간은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안 쓰고 안 사면 완전 싸구려 싼 거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대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리가 뭐 올 하반기도 올라갈 거고 내년도 내후년도 이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몰락하면 미국이 몰락하고 미국이 경제적인 위기를 한번 겪고 그 다음에 또 한국 겪고 이러저러 하다 보면 다시 또 금리가 내려가고 또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고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